새끼들은 그냥 이쁜 여자가 예쁘게 꾸미고 저기 뭐 동탄 룩 입고 나타나면은 그냥 풀밭 해가지고 막 사랑합니다, 목숨 바치겠습니다, 심장을 원하면 심장을 드려요, 이 형 떨다가 형 나 퐁퐁 당했어, 설거지 했어. 네 무덤 네가 팠지. 네가 요리기지 새끼야. 무덤이나 파고 다니지. 형은 근데 와이프 얼굴 마음에 들잖아. 그러지 마. 나도 타협한 거야. 상향혼 힘들어서 현타 온 초등교사. 요거 인스타그램에 나온 건데 재미로 한번 보세요. 공무원인 사람입니다. 미차감으로 전문직 나오는 여자분들 계신가요? 그러니까 결정사에 가입을 했는데 미차감으로 전문직이 매칭되는 분들 계신가요? 저 공무원인데 스펙 알려주세요. 어느 정도 스펙이 돼야지 횟수 미차감으로 전문직을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나운서 분들은 미차감으로 의사분들 뵙나요? 아니면 아나운서 분들은 애초에 무료 가입이라 미차감 개념이 없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결정사에 가입할 때 돈을 많이 내고 그 돈을 낸 거에서 뭐 10번, 20번 이렇게 만남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여자분들 중에서 뭐 어리고 예쁘고 직업이 좋은 분들은 차감 없이 전문직 남자들하고 선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정자 입장에서 그 여자분이 우리 고객인 것 자체가 이득이니까 차감해 줄 필요가 없는 거겠죠. 공짜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도노 변호사도 모 결혼정보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돈 1도 안 내고 여자분들 혹시 좀 이렇게 좀 만나 주실 수 있냐 이렇게 제의가 왔었다고 하잖아요. 밑에 댓글을 보니까 어떤 전문직 미차감으로 들어왔어? 의사, 변호사, 약사. 집안 어떤지 물어봐도 돼? 집안 막 그렇게 어나더 레벨처럼 잘 사는 건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서울특별시 교육청인 거 보니까 그 교육 계열 공무원이신 것 같죠? 부모님 전문직이나 작게 사업하기나 그런 거? 부모님 대기업 사업 그러면 그렇겠네. 근데 나 같은 집안은 엄청 많을걸? 결정사에? 그렇구나. 점점점. 침울해지는 거 개웃기네. 어쩐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차감으로 전문직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 아, 미차감 안 되고 차감으로 된다고. 나도 초등교사인데 집안이 너무 별로라. 상향혼 진짜 어렵다. 그래도 해봐야지. 포기할 수 있겠지. 그럼 눈을 낮추거나 외모를 가꾸는 건 어때? 이니 그래야지 뭐. 여기 삼성증권. 다른 전문직은 미차감 꽤 들어오는데 의사는 안 들어오더라. 내가 흑수저라 그런가 봐. 근데 이 원 글쓴이는 나는 다른 전문직도 미차감은 안 해준대. 학력 다 필요 없고 경제력만 본다니까 전문대졸 자산가 미차감으로 해준다 했어. 나도 흑수저야. 언니 이뻐? 삼성증권. 외모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내 소득이 높아. 인연이? 우리가 알게 된 사실, 흑수저여도 여자가 예쁘고 소득이 높으면 삼성증권 다니면 연봉 억대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억대가 아니어도 억대에 가깝거나 아니면 같은 공무원이라도 집안이 한 분은 대기업 다니고 한 분은 사업하고 이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결혼정보회사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여기도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근데 여러분이라도 삼성증권 다니는 연봉 억대의 예쁜 여자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초등학교 교사인데 집도 흑수저인데 심지어 미차감으로 전문 직종을 만나고 싶대. 그러니까 집안 좋은 여자가 한다는 말, 그럼 눈을 낮추거나 외모를 가꾸는 건 어때? 무섭다. 야, 난 남자들 싸움보다 이게 더 무섭다. 나는 이런 게 너무 무섭다. 원하는 조건이 의사예요? 지방에서 키 작고 못생긴 의사가 교사랑 결정사로 결혼한 건 봤어. 근데 다른 전문직도 다 안 된다고 했으면 쓰니 외모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 같다. 집안 안 좋더라도 직업이 교사에다가 플러스 외모면 그래도 수요가 있을 거야. 아이씨, 존나 웃기네. 쓰니야 외모 가꾸자. 원하는 조건이 의사는 아닙니다. 전문직이거나 비전문직이어도 자산이 많거나요. 그러게요. 어떻게 딱 잘라 미차감으로 전문직은 절대 안 된다고 했을까요? 어떻게가 다 나오잖아 지금 외모라고. 그 정도로 외모가 별론가? 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학벌 다 상관없고 경제력만 본다고 하니까 차감으로 전문직, 미차감으로는 전문 대졸 자산가 해준대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으면 냉정하게 외모가 별론 거예요. 빨리 자기 객관화하시고 외모 관리하셔야 해요.
매니저가 쓰니가 만난 상대들 피드백 받았다면 성격이나 매력의 하자일 수 있으니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외모 문제입니다.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사진을 최대한 이쁘게 찍어야 하는 사진 말고 육신이 이뻐지라고 몇 번을 쳐 얘기하냐. 언니들이 바통 터치하면서 3명이 와서 예뻐지세요 얘기하는데 그럼 사진을 예쁘게 찍을까요? 이제라고 있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한방 언니에서도 보고 다른 데에서도 보지만 나이가 어리고 아주 예쁘면 초등교사가 아니어도 직업이 뭐 별 볼 일 없고 뭐 대학교도 안 나오거나 뭐 별 볼 일 없는데 나와도 만난다고 하는 남자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면 한방 언니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은 조용히 킵해놓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결정사의 베스트는 아니야. 당연히 우리 결정사 베스트라면 집안도 얼추 괜찮은데 억대 연봉을 버는 대기업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전문 직종인 외모까지 심지어 괜찮은 여자분이야. 이런 사람들이 대표일 거 아니에요. 탑 티어일 거 아니야. 근데 남자분들 중에서 나는 여자 능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제일 예쁜 여자 해줘야 하는 남자는 무조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남자들을 위한 비밀 무기로 가지고 있죠. 네이키드 웨폰으로. 이분들은 시집을 보통 잘 가죠. 근데 젊은 나이에 정신 못 차리고 외제차 타는 그 오빠들을 하고 놀러 댕기고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가방 선물 받으면서 자기 급 올라간 줄 착각하고 그 상태로 나이 묵어가고 그러다가 그 오빠들이 사실은 나랑 결혼할 게 아니라 그냥 놀려고 했던 거다 알아채고 좀 늦은 나이에 결정사 가입해서 나이는 30대 초반에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고 커리어 없고 스펙 없고 흙수저고 못 만나죠. 근데 그 사람이 담은 5년만 정신 빨리 차렸어도 20대 중반 중후반에만 정신 차렸어도 그냥 얼굴만 예쁘면 가능합니다 하는 남자, 괜찮은 남자 만났을 텐데. 내 이야기네. 재밌게 놀았잖아. 한잔해. 그리고 제가 예쁜 여자분들한테 현실 자각 하나만 시켜드릴까요? 예쁜 언니들, 지금 여러분이 프라임 타임 되게 예쁠 때 20대 초반부터도 뭐 오빠들 외제차 가지고 있고 집안 좋아서 학생 때부터 돈 많아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좋은 데서 놀 수 있고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해외여행 갈 수 있고 이런 오빠들이랑 막 놀면서 지금 여러분이 가장 예쁠 때만 그걸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조금만 아껴서 놀고 싶은 거 다 놀지 말고 좀만 놀아가지고 20대 중반, 중후반쯤에 미리 정신 차려서 너네같이 예뻤던 언니들이 30대 때 겪는 그런 수모 겪지 말고 20대 중반, 후반에 진짜 프라임 타임 남아 있을 때 최대한 괜찮은 남자랑 결혼을 해요. 막말로 갔다 와도 40대, 50대에 여러분은 괜찮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남자분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역한 소리일 테지만 저 어쨌든 운동하러 이런저런 동호회 많이 다니고 저도 자전거 동호회 기웃대 보고 등산 동호회도 기웃대 보고 했잖아요. 그냥 예쁜 여자면요 40대 50대 돼도 무조건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결혼시장 제외. 결혼시장만 제외인 거예요. 자 보세요. 능력이 있는 30대나 40대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뭘 봐요? 다른 뭐 외모가 예쁘고 직업이 좋았으면 좋겠고 머리 좋았으면 좋겠고 집안 좋았으면 좋겠고 돈 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고 선택이 있는 건데 임신 능력은 다 보잖아요.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잔지 아닌지 막말로 가임기 여성 원합니다를 얘기를 안 할 뿐이지만 이게 대놓고 결정사를 가서라도 가임기 여성 해주세요 말은 좀 힘들어도 저는 아이 생각은 있습니다라는 말이 가임기 여성을 원한다는 말이잖아. 그 말이 뭐냐? 예쁜 여자분들이 손해를 보는 순간은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때만 손해예요. 여러분은 어차피 어렸을 때부터 좋은 대우 받았을 거고 20대 초반에 완전 슈퍼 전성기 누렸을 거고 중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놀다가 30대 초반 중반 정도가 되어버려서 결혼시장에서 옛날에 내가 만났던 오빠들하고 못 만나고 막 머리 까진 사람 막 이런 사람 만나야 되는 게 좀 수모스러울 수 있죠. 그때만 님들의 취약한 타임이고 거기가 또 지나가면 이제 님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은 어차피 50대 60대 오빠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오빠들이 가임기 여성을 찾겠냐고. 50대 60대 오빠가 등산 동호회 가서 뭐 어디 뭐 소믈리에 동호회 가서 어디 뭐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뭐 이렇게 차 한잔하고 이런 모임 같은 데 가서 무슨 임신 능력이 왜 필요해. 거기 다 갔다 온 사람들이고 다 애 있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차피 40대 50대 돼도 개 중에서 또래 중에서 고우면 다 대우를 받으니까 그 너무 20대 초중반 후반 이때 20대 때 30대 초반에 정신 못 차리고 놀러 좀 그만 쳐 댕기고 좀 인생을 좀 장기적으로 설계를 좀 쳐해봐요. 멍청한 짓 좀 하지 말고. 머심이 배우자가 전업주부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같은 전문직 정도 아니면 여자 직업을 거의 안 봄. 오히려 학벌은 차라리 이세를 위해서라도 봄. 근데 공무원 특히 교육 쪽 언니들 쌍팔년도 생각하고 눈이 제일 높고 나 정도면 이래서 제일 기피 대상임. 이거는 머심이가 좀 특이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고 뭐 저도 주변에 저는 쓰레기지만 주변에 그래도 좀 잘 사시는 분들 좀 계시잖아. 교육직 기피해요. 공무원 쪽도 오히려 기피하고요. 물론 경무원도 여러 공무원이 있지만 왜 그러냐면 일단 많은 남자들이 여초 커뮤에 속해 있는 사람 자체를 좀 기피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안 돼요. 여초에 있으면. 그래서 많이들 기피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자기가 교사고 뭐 공무원이고 이러면은 완전 자기가 십상타치인 줄 알잖아. 근데 아마 앞으로 더 좀 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스튜어디스 같은 거. 스튜어디스가 예전에 엄청난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 풀이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진짜 막말로 시집 잘 가려고 스튜어디스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스튜어디스 해서 이게 인물 좀 괜찮으면은 파스트 클래스 쪽으로 많이 빠지잖아. 그쪽 가서 괜찮은 남자 계시면은 연애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연예인하고 결혼한 사례도 많잖아요. 스튜어디스 중에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많이 빠졌죠 힘이.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교사나 공무원이 여자 직업에 일반적인 여자 직업의 1티어였는데 이제 1티어는 조금 내려온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남자들도 아까쯤에 저기 병원 차려줄 사람 구합니다처럼 아예 그냥 집안 괜찮은 여자 원하는 그쪽으로 많이 바뀌었고 아니면 연봉이 높은 사람을 오히려 좀 바라죠. 그래도 스튜어디스는 이쁘긴 해서 수요가 없진 않지. 수요가 없다는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죠. 그냥 1티어였는데 내려갔다. 제가 여교사나 여자 공무원이 인기 없다고 한 적이 없죠. 옛날에 비해 내려갔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스튜어디스 얼굴 보고 뽑음 안 보는 것 같진 않아요. 저 예과 때 송도 있었는데 인하공전 밥차과 애들 지들도 의대랑 동급인 줄 알고 좀 까불었음. 밥차과가 스튜어디스과야? 밥차긴 해. 밥이 들어있지. 개공 능력자 교육 쪽 공익했는데 그쪽 여자들 눈 개높음. 눈이 너무 높아요. 여초 쪽에는. 우리 때는 이제 지금 너무 틀딱 같은 얘기긴 한데 우리 때는 저는 아니었고 저는 이제 대학을 못 갔으니까 제 친구들 뭐 형 동생들 대학교 가서 슈퍼 1티어로 꼽는 게 이제 무용 발레 환장했죠.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여초 전문직은 오히려 눈 별로 안 높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는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여초 전문직이라고 쳐볼게요. 저를 사람으로 볼까요? 과연? 40살 전후에 여초 전문직인 분이 저를 사람 새끼로나 볼까요? 사람으로 아예 보질 않을 거예요. 연애 대상이 되는 게 불가능하죠. 연봉 3,500의 7급 공무원이 대기업 현대차 연봉 9천 여초에서는 공무원이 결혼 상대로 더 좋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나는 솔로 앞부분 좀 보고 왔는데 여기랑 지금 결이 좀 비슷해요. 제 아내가 좀 싫어하는 부분이라 좀 놀란 거긴 한데 왜냐면 보통 여자들은 엄빠가 많은 거 아세요? 저도 이제 그 주변의 만류 때문에 헤어진 적이 한두 번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딸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엄빠라고 하죠. 엄마 빠순이. 엄마를 엄청 좋아하는 딸내미들이 많아. 근데 우리 와이프는 엄마랑 사이가 되게 좋거든요. 매일 통화할 정도로. 근데도 엄빠를 되게 싫어하더라고 우리 아내가. 그래서 좀 신기하긴 한데 나는 솔로에 이번에 아마도 약간 엘리트 특집인가 봐. 남자들 평균 나이가 아무리 봐도 40대고요. 여자들 평균 나이도 아무리 봐도 30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나온 사람들 전원이 얼굴에 귀티가 나. 누가 봐도 의사처럼 생긴 사람이 지금 한 2명쯤 보이고 이 사람은 뭔가 약간 교수일 것 같다 싶은 막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번 나는 솔로에. 그거 남자 7명, 여자 6명인가 그래요. 인원도 많아.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의 절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근데 왜 아직까지 결혼 안 하셨어요? 능력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신데. 결혼할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집안이 좀 반대해가지고
상대 쪽에서 아니면 그쪽에서 저희 집에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반 이상. 여자분들은 반 진짜 넘는 것 같고 남자도 이쪽이 좋으니까 집안이 좋으니까 우리 쪽에서 반대해서 파혼한 경우가 반이 넘어요. 이거 보고 이제 우리 아내가 왜 저래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약간 사랑을 쫓은 타입이잖아. 그래서 자기보다도 능력이 없는 저를 만난 거잖아요. 이제 아마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와이프네 집은 제 아내의 결정에 이래라 저래라를 1도 하지를 않고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해라 뭐해라 이런 소리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대.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더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는 우리가 완전 너무 부자인 분들을 좀 말했는데 너무 부자 말고 그냥 부자 뭐 너무 그냥 부자도 우리가 만날 일 잘 없긴 하지만 그쪽 분들은 아무래도 자식들 교육열이 높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을 의사, 변호사, 뭐 약사 아니면 뭐 어떤 기능이 굉장히 우수한 전문 직종 뭐 이런 식으로 키워냈는데 걔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보면은 성에 안 차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하면 반대하고 이제 이쪽에서 최악의 경우가 뭐였냐면 옛날에 뭐 인터넷으로 올라온 글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읽고 그럴 법하다라고 느끼는 글이면 진짜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떤 30대 중반쯤 된 여잔데 그러니까 집이 잘 살지 않아. 그냥 흙수저는 아닌 정도? 약간 동수저 정도? 그러니까 평범한 집인 거죠. 그리고 엄마가 좀 이렇게 교육열이 강하셔서 이 딸내미를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의사 변호사 된 건 아니고 뭐 그냥 꽤 괜찮은 그냥 회사 다니는 정도로 컸어. 그랬는데 남자친구 생기고 매우 사랑하는데 막 결혼까지 하고 싶었고 진짜 열렬히 사랑했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반대해가지고 헤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엄마가 너한테 딱 맞는 짝 찾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한 20대 후반 정도부터 선을 계속 보러 다니고 결정사 가입도 하고 계속 이렇게 됐는데 다 잘 안 된 거야. 애가 그러다가 이제 30대 초중반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 이제 본인의 장점이 많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외모도 괜찮고 뭐 이랬을 텐데. 그래서 이제 자기 결정사까지 갔는데 대우가 너무 안 좋은 게 느껴지는 거지. 옛날이었으면 내가 거들떠도 보지 않을 남자인데 그 남자랑 밥을 먹는 것도 돈 내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나가 보면은 막 머리 까진 아저씨 나오고 배 나온 아저씨 나오고 막 이러니까 옛날에 결혼하려고 했던 그 잘생겼던 내가 사랑했던 그 오빠랑 결혼하지 않은 게 너무 화가 너무 나가지고 집에 왔는데 엄마는 잘했어 잘 좀 해보지 이러면서 타박을 주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대폭발해서 막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반항을 하는데 레벨 100으로 막 집안 물건 다 집어 던지고 때려 부시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막 소리 지르고 했던 막 그런 이야기를 누가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좀 비슷한 게 우리 부모님들이 꼭 우리보다 현명한 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현명한 건 아니에요. 상당 부분에서 우리보다 현명한 부분이 있을 거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건 맞죠. 근데 난 특히나 과연 연애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보다 현명할까? 나는 모르겠어요. 특히나 연애에 있어서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별로인 남자, 별로인 여자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과연 옛날처럼 젊은 애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없을까?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실제로 연애를 많이 안 하고 결혼을 했다 보니까 연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설렘을 느끼고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면 되게 별 볼 일 없는 남자나 여자한테 푹 빠져서 결혼을 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최근에는 소위 좀 친다는 사람들 평균 이상으로 생기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잘 하잖아요. 알아서. 그럼 그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은 알아서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할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부모님 눈에 성에 안 찬다고 해서 별 볼 일 없고 별로인 사람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 중에서 특히나 좀 잘못된 경우는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 그렇겠죠. 본인도 자수성가해서 성공을 했고 내 딸이나 아들도 자기가 열심히 뒷바라지 해가지고 괜찮은 직업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 아들 딸보다 떨어지는 직업, 떨어지는 집안인 애를 데려오면은 우리 애가 굉장히 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별로지만 근데 조건만 보고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내 딸을 이 정도 키웠는데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 딸이나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 거라면 과연 조건 위주로 보는 게 맞을까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자꾸 자기가 투자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물이 좋은 결혼을 해야 내가 그 투자를 완성한 완벽하게 성공한 엄마나 아빠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좀 젊은 애들이랑 좀 식사를 했는데 연애 얘기가 잠깐 나와서 꼰대 짓을 좀 했는데 저는 확고합니다. 진짜 오로지 인성만 보고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진짜 오로지 거의 뭐 100%는 에바겠지만
100% 가까이 인성만 보고 결혼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애는 잘생겼으면 해도 돼요. 이쁘면 해도 돼요. 몸매 좋으면 해도 돼요. 재밌는 애면 해도 돼요. 다 돼. 돈 많아도 해도 돼. 근데 결혼은 진짜 오로지 인성 봐야 된다 생각해요. 인성이 괜찮은데 돈이 많으면 더 좋은 거고, 인성이 괜찮은데 잘생기고 이쁘면 더 좋은 거지. 무조건 인성 베이스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슈팅 스타가 이번에 노처녀들 보면서 느끼는 게 취미 부자 등등 자기 커리어 자랑하는 거 보고 노처녀가 된 자기 단점 가리려는 핑계로밖에 안 보였음. 실제로 그런 건지 나는 알진 못하지만, 나도 나는 솔로라든지 뭐 이렇게 결정사 이런 컨텐츠 같은 거 보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데 좋은 직업을 가졌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취미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높은 확률로 제가 뭐 취미 부자여가지고 일단 필라테스도 꾸준히 하고요. 헬스도 꾸준히 뭐 PT 받고 있고요. 최근엔 골프에 빠졌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동남아 같은 데 가가지고 스킨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하고요. 막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바빠서 결혼을 안 한 것처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에 걸린 사람들 같아.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지금 결혼을 안 했는데 형 왜 결혼 안 해? 이랬는데 내가 취미 부자잖아. 나 오토바이 타야 되지, 산악 오토바이 타야 되지, 자전거 타야 되지, 산악 자전거 타야 되지, 헬스 해야지, 크로스핏 해야지, 농구 해야지, 축구 해야지, 등산해야지. 연애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병신 이럴 거 아니야. 아니 남들은 자전거 타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남들은 등산하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다 하는데 뭐 씨발. AK 나 결혼 10년 32살 때 5살 어린 마누라랑 결혼한 한미 국결 커플인데 울 마누라랑 사랑 하나로만 결혼함. 미니 투룸에서 사글세로 신혼집 살고 요즘 결혼 세트 보면 씁쓸. 사랑으로 결혼해라 얘들아. 사랑으로 결혼해라라고 하면은 또 조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 사랑을 성욕하고 착각해버리는 애들이 좀 많아. 특히 연애를 많이 안 해본 남자들은 그 성욕하고 사랑을 좀 헷갈려. 근데 진정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면 완전 동의하죠. 그리고 이제 저랑도 좀 비슷하죠. 저도 제 와이프가 24살 때, 제가 32살 때 8살 차이였죠. 그때 만나서 저는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죠. 동네 딱새였죠. 그리고 다리 다쳐서 이제 일도 못하는 신 되고, 그래서 와이프 원룸에서 신세 지면서 살다가, 그래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원룸은 좀 그러니까 투룸으로 이사 가가지고 신혼 살림하고, 그 다음에 빌라 방 3개짜리 이사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가고 있죠. 비슷한 경우 우리 사장님이 예비 사위로 찍어둔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 사기 전과자의 도박 중독, 수입이 꽤 높은 걸로 아는데 아직도 고시원 살았음. 사장님도 그 사실 늦게 알고 손살했침. 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똑똑한 척 하지만 안 똑똑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은 전성기가 있는데, 그럼 제가 지금 전성기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분야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제 육신을 전성기로 놓으면 20대 후반대가 전성기였겠죠. 보디빌딩적으로 전성기를 뭐 따지자면 20대 후반, 아니면 뭐 운동 능력으로 따지면 20대 중반이 전성기였겠죠. 근데 또 지금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이런 전성기를 놓고 보면 지금일 거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진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좀 똑똑하게 자기 전성기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자는 특히 나이를 아무리 본인들이 뭐 젊다고 한다, 어려 보인다고 한다, 백날 천날 얘기해봐야 결혼 시장에서 나이는 그냥 임신 가능성이 높냐 낮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높냐 낮냐를 따지는 거지, 외모가 동안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영리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추한 꼴 보지 마시고 좀 빨리 결혼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요즘 세상에 뭐 이혼 한번 하는 거 뭐 그렇게 큰 흠도 아닌데, 이쁘면 나중에 40대 50대 돼도 이쁜 값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 보면 동물들 교배 보는 느낌임. 어떻게든 인생 팔려고 하는 느낌. 게임으로 치면 게임 시작하고 300만 원 지르고 시작하려고 하는 느낌. 남의 돈으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니까 콘텐츠로 제작이 되겠지만, 결정사 콘텐츠들 보면은 막 여잔데 자기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번 돈 다 놀러 가는데 쓰고 성형하는데 다 때려박은 다음에 부자 남자 해주세요, 전문직 남자 해주세요, 고연봉자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치가 떨리죠. 치가 떨려. 어떤 바보는 또 그런 걸 선택해서 결혼을 할 거 아니야. 그 바보는 또 불행해질 거고.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 아까 저 서울대 친구도 그렇고 설거지 퐁퐁 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친구 있잖아. 그리고 괜찮은 여자를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 저는 그래서 예전에 뭔 얘기했냐면 학벌 보라고 했거든요. 제가 고졸인데도. 왜냐하면 인간은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했다는 게 뭐 머리가 좋다는 것도 있겠죠. 물론 지능 차이도 없진 않겠죠. 근데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꾹 참고 해내는 인내력과 성실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학벌이. 그래서 뭐 인서울 대학을 나왔다, 아니면 지방에서도 괜찮은 대학을 나왔다, 그럼 저는 이거를 저 사람이 머리가 좋다, 뭐 똑똑해서 내 2세가 똑똑하겠다, 이런 결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누가 시키는 거 하는 거 개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걸 견디고 할 수 있는 인내력 같은 게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인 공부를 안 했지만 저 사람은 그걸 꾹 참고 해낸 인내력과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첫인상이 좋습니다. 학벌이 좋으면. 특히나 여자면 학벌이 괜찮은 분이셔. 그리고 대학 생활도 꽤 열심히 하셔서 직장도 꽤 괜찮은 곳을 잡으셨어. 이게 진짜 성실함은 보장된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게, 내가 진짜 좋은 데 시집 가려고 이악 물고 해버리는 분들도 계시긴 하니까. 그리고 남한테 뒤처지는 인생 살기 싫어서 이악 물고 해버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100%까지 거릴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하나 더, 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삶의 태도도 보면 되죠. 예를 들어 연봉을 만 4, 5천쯤 버는, 괜찮게 버는 여자분이셔. 근데 모아놓은 돈이 뭐 5천도 안 돼. 직장 생활을 5년 이상 하고 막 7, 8년 하고 이랬는데도. 문제 있죠 이거. 평균 이상의 연봉을 버는 여성분인데 30대 초반인데 모아놓은 돈이 막 5천밖에 없대.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1억 모아야죠. 예.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해도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하겠죠. 뭐 돈을 꽤 버셨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네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여자분들이 어떻게 답하냐면, 일단 제가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여행 다니고, 그리고 제가 뭐 직업이 스튜어디스이다 보니까, 뭐 아나운서이다 보니까, 뭐 쇼 호스트다 보니까, 또 약간 자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뭐 옷이나 뭐 미용 같은 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성형하는 데 돈을 좀 난 이런 사람이면은 진짜 사람으로 안 봅니다. 저는 제 주변에 두고 싶지 않아요. 지인으로도 안 두고 싶어요. 그냥 나까지 인생이 나태해질 것 같아요. 안 놀아요 그런 사람이랑. 품위 유지비, 지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뭔 품위 유지비야. 그리고 연예인들은 나는 외모 관리를 투자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머시미가 꼴 받는 게 그거잖아. 남자가 외제차를 사면은 이 새끼 헛바람 들어가지고 이거 외제차 샀네 이러면서 욕하면서, 여자가 피부과 다니는 거는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어차피 돈 비슷하게 들거든요. 외제차 존나 좋은 거 산 거 아닌 이상. 이런 게 지금 꼴 받는 포인트인 거잖아. 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품위 유지비 소리를 하고 나에 대한 투자라고 말을 할 거면 그 외모가 달라지는 걸로 무언가가 일어나야죠. 연예인 같은 경우는 예뻐지면 돈 벌잖아. 잘생겨지면 돈 벌잖아. 피부 좋아지면 광고 찍잖아. 그러니까 연예인 같은 사람들은 진짜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맞지. 근데 일반적인 여잔데 그냥 직장인인데 뭔 씨발 자기한테 투자를 하고, 뭔 소리야. 그냥 그 자기가 즐긴 거지. 예뻐진 자기를 즐긴 거고, 성형해서 예뻐진 나를 즐긴 거고, 해외여행 간 나를 즐긴 거지. 그냥 인생을.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로 다 썼다고 하면은 오히려 호감으로 보겠죠 저는. 물론 거짓말이면 큰일 나겠지만 오히려 호감으로 보겠죠. 근데 또 그건 또 달라요. 아빠 보증서 주다가 뭐 이런 건 또 얘기가 좀 달라요. 아프셔가지고 병원비 낸 건 당연히 호감으로 보겠죠. 돈 하나도 없어도. 5천 모은 여자가 이상형임, 그것도 못 모음. 참고로 제 아내는 회사 그만두기 전까지 1억을 결국 모았습니다. 30 초반까지 1억을 모았습니다. 제 아내는. 저 먹여 살리면서도, 딸린 흑자가 있으면서도. 20대 중반에 9천 모으고 부모한테 사기당해서 연끈 음식. 존나 불쌍하네. 넌 인정이다. 흑자 아내님 같은 분 흔치 않음. 글쎄요. 저는 흔하게 봤는데. 제가 구미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소위 삼성, LG, 뭐 실트론 이런 공장들이 많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숨쉬듯이 당연하게 아파트 할 때 반반돼요. 전 그래서 거기에서 여성 전용 체육관 할 때 제 회원들, 결혼한 회원들 진짜 많거든요. 결혼율도 진짜 높아요. 그 친구들 보면은 거의 다 결혼 반반해요. 아파트 뭐 4억이면 2억 내고 다 반반씩 해요. 근데 그땐 잘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하고 싶으세요? 여자분들 기준으로 뭐 하고 싶을까요? 뭐 물론 공부를 안 해도 대학생활 좀 해보고 싶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자유롭게 못 살았으니까 자유도 좀 즐기고 이러고 싶겠죠. 근데 그 구미에 있는 여자분들 어떻게 했어요? 고등학교 심지어 졸업도 전에 대기업 공장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19살 때. 거기에서 성향이 나오는 거죠. 19, 20살 때 공장에 취직해서 교대 근무하는 사람이면 돈 모으는 사람이 많아요. 성실한 사람이 많고 공부를 못했을 뿐. 그러니까 제가 본 분들 중에 결혼할 때 돈 많이 모아서 반반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저는 좀 기억에 남는 애 중에 하나가 되게 예뻤거든요. 나이도 어렸고 20대 중반 정도였는데 걔도 19살 때부터 일했고 근데 걔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걔랑 이제 걔 동생이랑 해가지고 친척 집에 얹혀 산 거야. 그래서 걔가 대학교를 안 가고 바로 이제 취직을 한 건데 그래서 자기 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랑 자기 동생을 키워준 데에 대해 그 친척분한테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보내드린 거야. 그래서 걔는 19살 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 동안 월급을 받을 때마다 얼마씩을 친척분한테 계속 보내드린 거야. 뭐 감사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마땅히 줘야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유는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걔 동생이 성인이 돼서 이제 그 친척집에서 나와서 더 이상 친척집에다 돈을 안 보내줘도 되게 됐을 때 걔가 처음으로 돈을 쓴 게 뭔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민노총 가입은 나가 이 새끼야. 맛있는 거는 그전에도 먹었지. 그 정도로 다 준 건 아니고 먹을 건 먹고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자기 동생 메이커 옷 사준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자기 남자친구 게임용 컴퓨터 사준 거. 일단 동생은 메이커 옷 입고 싶었을 텐데 학교 다닐 때 못 입었고 자기도 못 입어서 그런 입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으니까 동생 메이커 옷 사줬고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달 돈 모아가지고 남자친구 게임 컴퓨터를 바꿔줬어.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계속 친척집에 보내줘야 되니까 데이트 비용을 남자친구가 좀 더 많이 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계속 미안했었어가지고 그걸 본체를 사줬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커플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거기 남자친구 좀 못생겼어요. 여자애는 이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서 소름 끼쳐서 그렇지 진짜로 그 제뉴인 디자이어 같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책임감이 있고 자기 사람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사실은 그게 우리 어머님들 정신 아닙니까? 우리가 혼자 없어요에 봐서도 뭐 아이유라든지 뭐 그런 캐릭터들 스폰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끝까지 안 봤어요. 들도 그렇고 옛날에 우리 엄마들 보세요. 우리 엄마만 해도 내가 우리 엄마의 안 좋은 점을 몇 번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 엄마도 사실 우리 버리고 그냥 도망가서 새 시집 갈 수도 있었잖아. 불행했으니까. 근데 자기 자식이라고 끝까지 허드렛 일 하면서 키웠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셔. 잘 찾아봐요. 남자도 마찬가지여야 하고 남자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지켜야죠. 그런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결혼할 사람은 인성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의리 같은 것도 결국 인성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남통수 치고 이런데 인성 좋다 소리는 못 들을 거 아니야. 내 사람을 좀 지키려고 하고 내 사람이 최고다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내 사람은 이따위인데 옆집 사람이 더 좋네 이렇게 비교만 하고 불행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후자의 인간을 굉장히 극혐하고요. 지인으로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 사람들이 좀 책임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근데 정말 드물긴 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은 모르겠고 내가 구미에 있을 때 그 여성 전용 체육관을 하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진짜 수십 수백 명을 봤는데 이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았고요. 가끔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셨죠. 가끔. 최악의 상황은 제 회원은 아니고 제 회원의 지인 얘긴데 사내 커플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이 났고 대놓고 나 너랑 결혼한 거 후회해 이러면서 집에 안 들어오고 신혼집에 바람난 남자네 집에서 기거를 시작해버리고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그리고 같은 회사를 다니잖아. 아침에 출근하는데 바람남 남자 차 타고 출근하고 그래 형 이런 걸 원했어.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은 속이 타들어가고 뭐
한 두세 달 만에 막 살이 10kg가 빠지고 막 다 죽어가고 막 이런 스토리도 들어본 적은 있어요. 저도. 이거 봐, 형 하면 잘하잖아. 근데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봤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민사소송 안 무섭나. 결혼 생활이 워낙 짧고 애도 없고 이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안 물어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공장주의를 배회해야 하나요?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사실 그때 저도 이제 구미에서 일할 때니까 들어버렸는데 그때 대구 쪽에는 소문이 많이 있었던 게 그 구미에서 일을 하는 어린 여자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니까 돈이 많고 얘들이 좀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탄다. 타지에서 와서 기숙사 살고 이러니까. 그래서 쉬는 날 대구에 와서 많이 노는데 얘들이 참 꼬시기가 쉽다. 그리고 돈이 많아서 돈도 애들이 다 낸다. 이런 것들이 대구에서 소문이 많이 났을 때가 있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친구들 꼬셔서 하루 재밌게 놀려고 하는 애가 있는 반면 진짜 기가 막히게 꼬셔서 괜찮은 애랑 결혼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만 해도 구미에 처음 가서 택시를 탔는데 역에서 타고 외지인 느낌이 딱 나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택시 기사가.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김천에 있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뭐 헬스장에 일하러 왔다. 이러니까 여기 잘 오셨다 이러면서 여기 여자애들이요. 뭐 20 몇 살만 되면 연봉이 6천 7천을 찍어요. 여기서 잘 잡아주고 결혼하면은 아주 인생 피는 겁니다. 뭐 이러면서 나한테 막 알려주더라고. 그걸 들으면서 와, 그 택시기사가 그렇게 병신처럼 보일 수가 없었어요. 이 새끼는 택시 몰면서 이딴 생각하고 사는구나 이러면서. 왜냐하면 나는 결혼,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순애보가 좀 있는 사람이잖아. 보기와 다르게 어렸을 때 다져진 일본 멜로 영화 덕후질로 사랑하면 목숨 걸고 막 심장 떼주고 막 죽고 막 죽어도 계속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막 이런 거를 보던 나잖아. 그러니까 너무 더럽게 보였죠. 이상 왁구를 포기 못해서 그렇지 왁구만 포기하면 진심 괜찮은 여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얘기를 맨날 하면은 이 새끼들이 나를 남염하는 줄 알아. 제 유튜브 본 사람 다들 아시죠? 저 라이브 방송 하면서 연애 얘기 시작한 게 뭐 대충 한 3년쯤 전인가요? 한 3년 전부터 그냥 꾸준히 얘기해 온 게 뭐예요? 야, 얼굴 포기해라. 매번 얘기해. 매번 얘기할 때마다 이 새끼들은 마치 나를 남혐하는 서윗 영포티처럼 봐. 얼굴 포기하라고 했다고. 미친 새끼들이야 이거. 인물값 하는 게 아니고 예쁜 애들 중에 착한 애들을 널렸어. 인물값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쁘고 착하면 널 왜 만나냐고. 이쁘고 못됐으니까 너 만나겠지. 너한테 기회가 오겠지. 이쁘고 착하면 이미 그 전 남자가 다 결혼했지. 근데 너한테까지 기회가 왔다는 거는 이쁘고 성격 같다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대신에 좀 못생겼지만 좀 정겹게 생겼지만 착한 애들은 다른 남자들이 많이들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까 아니 직장 괜찮고 성실하고 머리 좋고 센스 있고 다만 좀 못생겼다 싶은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나 구미에서 일할 때 그런 여자들도 진짜 많이 봤어. 와, 너 진짜 진국인데 남자친구가 없구나. 소개팅한 거 어떻게 됐어? 연락이 안 와요. 저런 스쿼트 하자. 이런 일도 진짜 많이 내가 주변에서 봐왔잖아. 얘가 아무리 성격이 좋고 괜찮은 애여도 못생기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 이 개들이. 그리고 못생긴 여자 만나라. 못생겨도 성격 좋고 인성 좋고 자기 직장 괜찮은 데 갖고 있고 성실하고 이런 애 만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마치 남혐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 디터마인 도저히 사람으로 안 보인다 정도만 아니면 돼. 이게 한 20년, 30년, 40년 전에 막 언니들, 엄마들, 이모들, 숙모들 이런 사람들이 딸내미들 앉혀놓고 20대 초반 중반인 딸내미들 앉혀놓고 저 교육을 했어. 옛날에 여초 사회에서. 옛날 여초 사회는 다 친인척들이잖아. 어디 뭐 회사에서 있는 여초 사회, 뭐 커뮤 여초 사회 이런 거 말고 거기에서는 남자 얼굴 보지 마라. 얼굴값 한다. 이걸 여자들이 분명히 얘기했어. 왜냐하면 남자가 얼굴이 반반하면 바람이 난다 이거야. 옛날에는 확실히 남자가 바람을 훨씬 많이 폈으니까. 지금은 더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래서 얼굴 보지 마라. 남자가 그냥 신체 튼튼하고 목 두껍고 허리 두껍고 그냥 튼튼한 애 만나고 성실하고 돈 부지런히 모아놓고 헛짓거리 안 하고 그다음에 술 많이 안 마시고 개집질 안 하고 막 이런 애 만나라고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근데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느낌은 들락날락하면 느낌 오는 거고 막 이러면서 할머니들이 막 교육을 했단 말이야. 그 교육을 지금 남자들이 받아야 돼요.
여자들은 이제 그 교육이 너무 과해져서 이런 남자 만나라가 1년에 하나씩 추가가 돼. 그래서 20, 30년 전에는 몸 튼튼하고 성실한 남자 만나라 였는데 거기에다가 직업은 좋아야 된다. 집안 자산은 좀 있어야 된다. 직장 탄탄해야 된다. 그 부모님 노후 대비 있어야 된다. 키는 몇 이상이어야 된다. 성격은 뭐여야 된다. MBTI는 뭐여야 된다. 이게 1년에 한 개씩 늘어나면서 지금은 개 지옥이 됐지만 20, 30년 전에 여자들끼리 이렇게 물려받던 그런 교육을 지금 남자들이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자가 성실하고 성격 좋고 생활력 좋고 이런 애 얼굴 보지 말고 결혼해라. 이런 애들이 진국이다. 이런 교육을 너네가 받아야 돼. 자, 생각을 해봐. 뭐 학교 선생님이든 공무원이든 뭐 어디 회사든 약간 여초 집단에 속해 있는 애야. 다들 이제 뭐 명품백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니고 옷 이쁘게 입고 다니시고 다 자기 외모 꾸미고 좋은 거 액세서리도 하고 막 이렇게 다녀. 근데 어떤 여자분 보면은 수수하게 다니시는 거야. 입던 옷 또 입는 거 같고. 근데 빨긴 빨았어. 빨래는 또 잘해야지. 한번 쓱 봐. 대화 좀 이렇게 나누다가 결혼 얘기 이렇게 쓱 나왔을 때 너 얼마 모았어? 나 3천? 너 마통 포함 3천이지? 당연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난 8천. 너 8천이나 모았어? 어떻게 모았어? 그냥 돈 쓸 데가 없어. 밥 점심 회사에서 주지. 집에 가면 그냥 대충 혼자 때우고 그냥 넷플릭스 보다 자고 이런 애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그냥 이쁜 여자가 예쁘게 꾸미고 저기 뭐 동탄 룩 입고 나타나면은 그냥 풀박 해가지고 막 사랑합니다. 목숨 바치겠습니다. 심장을 원하면 심장을 드려요. 이 형 떨다가 형 나 퐁퐁 당했어. 설거지 했어. 결혼했는데 관계를 안 해줘. 나 다음 같은 스타널크 당했어. 병을 하고 있어. 네 무덤 네가 팠지. 네가 요리기지 새끼야. 무덤이나 파고 다니지. 뻔히 보였잖아. 꾸미고 다니는 거 네가 봤잖아. 명품 가방 가지고 있는 거 네가 봤잖아. 성형하는데 돈 쓰고 결혼할 때 얼마 있냐 물어보니까 2, 3천 갖고 있다 하고. 아니 씨발 사인이 몇 개가 있었냐고 대체. 그럼 걔가 범인인 걸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좀 수수하게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남친구 있어? 아니요. 뭐 없겠지. 뭐 대화는 해야 되고 뭔 말할지 모르겠고 그래 뭐 너 뭐 저기 뭐냐 자산관리 뭐 이런 건 하냐? 네 미장 하고 있어요. 미장 뭐 하는데? 나 주식 관심 있는데 이것 봐라. 저 그냥 매달 월급의 50%는 S&P 500에 넣고 있어요. 얼마나 넣는데? 저 지금 부 한 60주 정도 가지고 있어요. 부 60주? 3만 달러인데? 5,500만 원치 갖고 있다고? 네. 배당금 얼마나 나와? 저 그냥 분기마다 대충 한 6, 70 나오는 것 같아. 뭐 딴 것도 갖고 있어. 저 슈드도 좀 갖고 있어요. 너 하루에 얼마 써? 저 거의 안 써요. 아침 안 먹고 점심 회사에서 먹고 저녁은 그냥 편의점 도시락 먹을 때 많고 그냥 맥주 한 캔 정도 먹어요. 하루에 한 10,000원 쓰나? 이런 애랑 결혼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사랑이야 형 이러잖아. 그러면 예쁜 여자 보고 발기하는 건 사랑인 거야? 그냥 예쁜 여자 보고 축 커지는 건 사랑인 거야? 그게 사랑이지. 화이팅하고 결혼 잘하고. 저는 사랑하고 성욕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형 뭔 말하는지 알겠다고. 근데 머리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야 이 새끼야.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야지. 머리부터 거부하면 개새끼야 내가 널 갈치는 기분이 나겠냐 이 새끼야. 이 새끼는 머리부터 막혔는데 가슴까지 들어가고 축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새끼야 1라운드 탈락이네 씨.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말 했을 때 저기 누구냐 땅튜브 이런 구독자들한테 서인 영포티 소리 존나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는 이것들 여자들이 먼저 했다. 여자들이 현 시대에 맞춰서 먼저 진화를 해버린 거다. 그게 뭐냐? 못생긴 남자랑 결혼하기. 여자들이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조건만 보고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혀 느낌이 안 오는 키스할 수 없을 것 같은 남자랑 결혼하는 그거를 여자들은 이미 약 10여 년 전부터 해내버렸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여자는 옛날부터 있었겠지만 범용적으로 일상적으로 그게 된 게 지금 한 10년이 넘어버렸어요. 여자들은 해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남자들의 턴이 왔다 이거야. 언제까지 얼굴 보고 결혼하고 퐁퐁 당했네 스탑러커 당했네 내 돈 네가 다 쓰네 5년 결혼하고 헤어졌더니 재산이 없어졌어요 이를 하고 있겠냐고. 너네도
시력을 포기한다 하고 성실하고 인성 좋고 성격 좋고 경제력 있고 생활력 강하고 그런 여자 만나라고. 싫으면 그냥 설거지 당하고 씨.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씨. 형은 근데 와이프 얼굴 마음에 들잖아. 그러지 마. 나도 타협한 거야. 유머잖아 씨. 뭐 이거 갖고 또 죽일 듯이 달라들어 씨. 개그잖아.